인벤터 실행을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클릭을 하고 그리고 아래쪽에 프로젝트 파일, 도면 프로젝트, standard.idw 템플릿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성. 기본 템플릿을 불러오게 되면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에는 불필요한 도면의 양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시트 아래쪽에 종속이 되어 있는 기본 경계, 템플릿을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하고 ISO도 마찬가지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면을 작성을 할 때 도면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왼쪽의 시트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고 시트 편집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용지의 크기, 종이의 크기 A3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확인. 도면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양식, 윤곽선, 표제란, 중심 마크를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도면의 양식을 작성을 할 때에는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에서 도면 자원 플러스 기호를 누를게요. 이 경계에 도면의 양식을 작성을 하시면 돼요. 경계 오른쪽 버튼 새 경계 정의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에서 경계 플러스 기호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경계에 이니셜 보더 템플릿이라는 새로운 경계가 생성이 되었고 그 외에 나머지는 회색으로 음영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업 화면에는 이렇게 노란색 종이 양 끝에 꼭지점, 점들, 고정된 점들이 생성이 되었고 위쪽에 있는 도구 모음은 스케치가 활성이 되었고 스케치 마무리 아이콘이 활성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를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도면을 작성을 할 때 작업 화면을 보게 되면 하나의 종이만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장의 종이가 겹쳐져 있습니다. 첫 번째 종이는 도면의 양식을 작성을 하는 경계 종이, 그리고 두 번째 투상도를 작성하는 시트 종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면을 작성을 할 때에는 도면의 양식을 작성을 한다면 경계 종이를 이용을 해서 도면의 양식을 먼저 작성을 하고 투상도와 치수, 다양한 기호들을 기입을 한다라고 하면 시트라는 종이에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이 경계라는 종이에 도면의 양식을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윤곽선을 그리도록 할게요. 그럼 스케치 도구 모음에서 직사각형 클릭을 하고 위아래 양 끝에는 이러한 고정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점들을 클릭, 그리고 초록색 점, 고정점 클릭을 해서 완벽하게 구속이 된 사각형을 그리고 간격 띄우기 기능으로 이 사각형을 안쪽으로 띄울게요. 클릭. 그리고 치수를 기입을 하겠습니다. 이 치수는 교재 87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그 치수 참고하셔서 치수를 기입을 하시면 돼요. 치수, 선과 선, 이 거리는 10. 그럼 안쪽에 그린 이 사각형은 윤곽선이 되는 거예요. 중심 마크를 그리겠습니다. 직선, 중간점에서 직선을 하나 그리는데 수직 구속 조건이 적용이 된 상태에서 15 엔터.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직선, 중간점 초록색 점에서 수평 15 엔터, 엔터. 반복적으로 15 엔터, 엔터. 15 엔터, 엔터. 총 4개의 중심 마크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표제란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직선. A부의 표제란을 먼저 그릴게요. 직선 길게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직선. 직선, 직선. 그 다음 치수. 길이 8. 이 선과 이 선의 거리 8. 이렇게 매개 변수를 입력을 해서 치수를 기입을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선과 선. 이 거리는 20. 제가 이 중간점을 이용을 해서 직선을 그렸기 때문에 이 한쪽의 치수만 기입을 하더라도 오른쪽에 있는 이 선과 선의 거리는 치수 20으로 구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상태의 선으로 변경이 되었죠. 그 다음에 치수, 선과 선. 이 거리는 90. 그리고 우측 하단에 표제란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직선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직선. 그리고 치수, 선과 선, 8, 선과 선, 매개 변수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과 선, 35, 선과 선, 45. 조금 드래그를 해서 다시 치수, 선과 선, 이 거리는 15. 선과 선, 이 거리는 35. 네, 그럼 A부와 B부의 표제란을 모두 작성을 했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A부에 표제란에 있는 문자를 기입을 하겠습니다. 문자를 기입을 할 때에는 문자의 정확한 위치를 정렬을 시켜야 되는데요. 정렬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러한 직선을 그려서 이 직선의 중간점에 문자를 배치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이러한 선들의 교차되는 지점을 분할을 해서 이러한 선의 중간점을 이용을 해서 문자의 위치를 배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이용을 해 볼게요. 그럼 먼저 이 선을 분할을 해 보겠습니다. 가장 위쪽에 분할 클릭을 하고 마우스 커서를 선 위쪽으로 올려놓으시면 선이 빨간색으로 활성화가 되고 분할이 되는 지점에 X 표시가 나옵니다. 이때 클릭을 하게 되면 X자 지점이 분할이 돼요. 분할, 그리고 여기도 이 선 클릭을 해서 분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이 분할이 될 때 구속이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치수를 추가적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혹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선의 상태를 파악을 하고 적절한 구속 조건을 주셔도 됩니다. 수직, 이 선 수직 상태로 구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이렇게 길었던 선이 이렇게 짧은 선으로 분할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를 삽입을 하겠습니다. 텍스트 클릭을 하고 임의의 지점 클릭을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날짜. 저처럼 텍스트가 잘 보이지 않으신 분들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돌려주시면 돼요. 이 텍스트의 크기나 글꼴을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텍스트를 드래그를 해서 전체 다 선택을 한 다음에 문자의 크기를 변경을 하거나, 그리고 글꼴은 굴림으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굴림. 그리고 이 문자의 정렬 상태를 양옆으로 중심, 위아래로 중간으로 맞추고 확인을 눌러서 저장을 해 볼게요. 다시 한 번 더 텍스트를 입력을 해 볼게요. 텍스트. 그리고 임의의 지점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입력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텍스트를 입력을 할 때마다 정렬, 그리고 글꼴을 일일이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는 텍스트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글꼴 크기, 정렬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설정을 하기가 매우 번거롭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스타일 하나만 변경을 하면 이 설정 값들을 그대로 유지를 해서 텍스트를 아주 쉽게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ESC를 누르고 이 텍스트를 클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위쪽에 주석 도구 모음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면층을 의미를 하고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아래쪽은 이 텍스트에 대한 스타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현재 이 텍스트는 주 텍스트 ISO라는 스타일을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주 텍스트에 있는 스타일을 설정을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텍스트를 삽입을 할 수가 있어요. 스타일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텍스트를 입력을 할 때 해당 스타일이 여기 위에 나오기도 합니다. 스타일을 수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관리, 스타일 편집기를 클릭을 하셔도 되고 여기에서 날짜 오른쪽 버튼, 텍스트 스타일 편집, 여기서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왼쪽에 있는 트리를 보게 되면 다양한 스타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텍스트에 대한 스타일을 변경을 할 거죠. 그리고 그 텍스트의 이름은 주 텍스트 ISO 였습니다. 그러면 이 주 텍스트 ISO에 정렬,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그리고 텍스트 높이는 3.5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 글꼴은 굴림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및 닫기를 눌러볼게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스케치 도구 모음에서 텍스트, 그리고 임의의 지점 클릭. 텍스트를 입력을 해볼게요. 성명. 그러면 정렬, 가운데 정렬, 그리고 글꼴, 굴림으로 이미 설정이 되어 있죠. 스타일 설정을 통해서 우리가 일일이 스타일을 변경하지 않고도 보다 효율적으로 텍스트를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를 보면 이 텍스트 중심에 점이 있는데요. 이 점은 정렬 위치에 따라서 점의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중심으로 모두 정렬을 했기 때문에 이 텍스트 중심에 점이 생성이 되었고 이 점을 사용을 해서 이 표제란 중심에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평 또는 수직 구속 조건을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수평. 우리가 아까 이 선을 분할을 했었죠. 분할 기능. 이 선의 중간점, 초록색 점, 그리고 텍스트의 점, 클릭. 수평, 그 다음에 수직. 텍스트의 점과 분할된 이 선의 중간점, 수직. 그러면 이 텍스트는 정확하게 이 표제란 중심에 배치가 되겠죠. 성명도 마찬가지겠죠. 이 점과 이 점, 그리고 이 점과 이 점. 네, 이렇게 수평, 수직으로 구속을 한다면 이 텍스트를 정확한 위치에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텍스트 삽입을 할게요. 날짜 넣고 확인을 누르셔도 되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게 되면 확인이 눌러지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텍스트를 삽입을 할게요. 성명은 여러분들 성함 써주시길 바랍니다. 인벤터 50시간 완성. 컨트롤 엔터. 그 다음에 수평. 점과 점. 점과 점. 수직. 점과 점. 점과 점. 점과 점. 점과 점과 점. A부를 완성을 했습니다. B부의 표제란 완성을 해볼게요. 텍스트,
프로젝트의 이름은 계속 변경이 되니까 이렇게 이름 없이 넣어 놓겠습니다. 나중에 도면을 작성을 할 때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계속 변경을 해주면 되겠죠. 반복적으로 척도, 각법. 우리가 도면을 작성을 할 때에는 삼각법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척도, 현척, 축척, 배척이 있다라고 했었죠. 기본적으로 현척을 입력을 해 놓을게요. 1대1, 컨트롤 엔터. 정렬을 하겠습니다. 점과 점, 또 점과 점 수평, 수직. 만약에 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분할, 선 분할하고 그 다음에 다시 구속 조건, 점과 점 수직, 점과 점 수직.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평, 텍스트의 위치를 지정을 할 때 선을 분할을 하고 수평 또는 수직 구속 조건으로 위치를 결정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이런 식으로 직선을 그리고 이렇게 문자를 입력을 한 다음에 일치 구속 조건으로 이 점과 점을 일치를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첫 번째 했던 방법을 이용을 해서 표제란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마우스 휠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틀린 부분이 없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곽선 거리 10만큼 잘 작성이 되었고, 중심 마크 총 4개 15의 길이로 잘 작성이 되었고, 표제란의 크기, 그리고 표제란에 있는 문자들 모두 잘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스케치 마무리 클릭을 할게요. 우리가 방금 작성했던 것은 A3 도면 양식입니다. 그래서 경계의 이름을 A3 도면 양식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방금 그렸던 도면의 양식은 회사마다 그리는 방식이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국가기술 자격증, 전산응용기계제도 기능사, 기계설계산업기사, 일반기계 기사에서 요구하는 도면의 양식대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럼 경계의 이름을 A3 도면 양식으로 하고 저장을 할게요. 저장. 왼쪽에 작업 트리를 보겠습니다. 경계에 A3 도면 양식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A3 도면 양식을 작성을 했는데 작업 화면에는 도면 양식이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에서 A3 도면 양식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렸던 도면 양식이 왼쪽에 시트에 투영이 돼요. 이 시트에 있는 A3 도면 양식은 지워진다고 하더라도 A3 도면 양식, 경계에 있는 A3 도면 양식을 다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시트에 A3 도면 양식이 투영이 됩니다. 화면을 볼게요. 이 바깥쪽을 보면 불필요한 사각형이 보여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도면을 프린터로 인쇄를 하게 되면 이 바깥쪽에 있는 불필요한 선들도 인쇄가 돼요. 그러면 이 선을 숨기는 게 좋겠죠. 그러면 도면의 양식을 편집하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에서 경계, A3 도면 양식 오른쪽 버튼 편집을 클릭을 하셔도 되고, 또는 이 시트에 투영이 된 A3 도면 양식 오른쪽 버튼 정의 편집을 누르셔도 돼요. 정의 편집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를 보면 경계에 있는 A3 도면 양식이 흰색으로 활성화가 되었어요. 이 도면의 양식을 편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회색으로 음영 처리가 되었고 가장 위쪽에는 스케치 마무리라는 아이콘이 활성화가 되었죠. 도면의 양식을 그리고 경계라는 종이를 편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서 불필요한 선을 지우게 되면 이 선에 의해서 구속이 된 선들이 구속이 풀리게 되니까 이 선을 지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불필요한 선들은 선택을 하고 가장 위쪽에 스케치만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스케치만은 선을 숨기는 기능이에요. 스케치만 클릭. 그리고 나머지 선들도 선택을 해서 스케치만. 이 선도 스케치만, 이 선도 스케치만. 그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 그리고 저장. 그러면은 이 바깥쪽에 있는 사각형이 숨겨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케치만 기능을 통해서 불필요한 선을 이렇게 숨겨 주시면 돼요. 도면 양식을 모두 작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을 하기 위해서 스타일 편집기에서 주 텍스트 ISO라는 이 스타일을 변경을 했죠. 이런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관리, 그리고 저장을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 전부에 확인, 그리고 얘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스타일을 저장을 하지 않게 되면 앞으로 새로운 도면을 작성을 할 때마다 스타일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스타일을 변경을 한 이후에는 항상 스타일 저장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 스타일 업데이트는 기존의 설정 값으로 다시 돌아오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업데이트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도면 양식을 템플릿으로 저장을 해볼게요.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화살표, 템플릿으로 사본 저장. 템플릿 이름은 A3 도면 양식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저장, 확인. 그럼 앞으로 도면을 작성을 할 때 새로 만들기 A3 도면 양식 IDW라는 템플릿을 불러오게 되면 우리가 방금 작성을 했었던 도면 양식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